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국 정치의 가장 뜨거운 화두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죠. 끊임없는 논란과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권자들은 그를 다시 백악관으로 보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트럼프의 승리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미국 사회의 깊은 단면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의 승리 뒤에는 어떤 이유들이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이는 미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며 트럼프 재집권의 비밀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놀라운 사실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미국 정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여정은 2024년 대선 당시의 미국 사회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은 어떤 문제들에 직면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문제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다음으로 우리는 트럼프의 지지 기반을 자세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누구이며 왜 그를 지지하는 걸까요? 특히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계층들이 왜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트럼프의 정책과 그의 메시지가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분석해볼 것입니다. 그의 어떤 공약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트럼프의 재집권이 미국과 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볼 것입니다. 과연 그의 승리는 미국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객관적 사실과 다양한 시각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트럼프 재집권의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봅시다. 2024년 미국 대선 당시 미국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는 바로 경제였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했죠. 로이터와 입소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시 유권자들은 경제와 일자리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뉴저지 주의 한 유권자는 요즘 식료품 쇼핑을 가면 이전보다 모든 것이 2배 비싸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상당했습니다. 유권자의 50%는 인플레이션으로 중간 수준의 어려움을, 25%는 심각한 수준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은 유권자일수록 트럼프를 더 지지한 것이죠. 경제 문제 외에도 이민 정책이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트럼프는 강경한 이민 정책을 주장했고 이는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특히 국경 지역 주민들과 일자리 경쟁에 대해 우려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 정책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민 정책과 일자리 문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이민자들이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저임금 직종에서 이러한 우려가 큽니다. 트럼프는 이런 불안감을 겨냥해 불법 이민자 추방과 합법 이민 제한을 통해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미국인 우선 고용 정책은 경제적 불안을 느끼는 노동자 계층에게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반면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민자들이 오히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트럼프 지지층에게는 크게 설득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경제 회복과 강력한 국경 통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첫 임기 때의 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다시 한번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죠. 이 메시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많은 유권자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승리를 단순히 경제와 이민 문제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지지 기반에는 더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계층들의 표심 변화였습니다.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지지율 변화는 특히 놀라웠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히스패닉 유권자의 32% 지지를 받았지만 2024년에는 이 비율이 46%로 크게 늘었습니다. 14%포인트나 증가한 것이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경제적 요인입니다. 많은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트럼프 시대의 경제 정책이 자신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둘째,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보수적인 가족 가치를 중시하는 히스패닉 유권자들 중 일부는 공화당의 정책에 더 공감했죠. 셋째, 트럼프의 강한 리더십 이미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흑인 남성 유권자들 중 트럼프 지지율이 높아졌죠. 45세 이하 흑인 남성의 27%가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투표 패턴에서 크게 벗어난 결과였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들 젊은 흑인 남성들에게 트럼프는 평범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민권운동 이후에 성인이 된 이들에게는 트럼프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이미지가 그다지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젊은 유권자들의 트럼프 지지는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45세 이하 히스패닉 남성 유권자의 55%가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이는 같은 연령대 히스패닉 여성의 지지율 38%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인종이나 연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미국 사회의 더 깊은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정치적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인 것이죠. 그렇다면 트럼프의 어떤 점이 이들 유권자들을 끌어들였을까요? 첫째, 트럼프의 아웃사이더 이미지입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고
트럼프는 그들과는 다른 새로운 인물로 비춰졌습니다. 둘째, 그의 직설적인 화법입니다. 트럼프의 거침없는 발언은 때로 논란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많은 지지자들에게 솔직하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셋째,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의 경제 성과를 기억하는 유권자들은 그가 다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넷째, 강력한 이민 정책입니다. 이는 특히 국경 지역 주민들과 일자리 경쟁에 대해 우려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섯째, 미국 우선주의 정책입니다. 이는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으로 많은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트럼프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미국 사회의 깊은 분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트럼프의 승리는 단순히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는 미국 사회의 변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불만과 열망을 반영하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경제 정책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평등 심화와 환경 문제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민 정책이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노동시장과 인구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관계, 특히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국제관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토나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관계가 재정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승리는 미국 사회의 깊은 분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미디어와 정보의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승리는 전통적인 미디어의 영향력 약화와 소셜미디어의 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여론 형성 과정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 대국이며 그 정책의 변화는 국제 질서에 큰 파급력을 갖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인한 주요 변화와 그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의 관계 재정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유럽의 안보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동 정책의 불확실성.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중동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는 중동 지역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 무역을 둘러싼 중국과의 대립이 커지고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도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토와 EU에 대한 압박. 트럼프는 EU와 나토 회원국들에게 더 많은 국방비 지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대서양 동맹의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제 무역 질서의 변화. 보호무역주의와 관세를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국제 무역 관계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본적인 힘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과 기술 혁신 능력은 계속해서 세계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내부 갈등과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도 오히려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재집권은 세계 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지만 미국의 근본적인 영향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자체적인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시기입니다.